혹시 감성 가득한 스토리랑 정말 예쁜 옷만 있으면 패션 브랜드 무조건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믿고 계실 텐데요. 오늘 이 내용을 보시면 그게 얼마나 달콤하면서도 위험한 착각이었는지 확실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보세요. 우리가 흔히 꿈꾸는 패션은 그렇죠. 감성적인 스토리, 아름다운 옷 이런 것들로 가득하죠. 근데 말이죠. 그 꿈을 진짜 현실로 만들어주는 건 바로 이쪽이에요. 자본, 현금 흐름, 공급망 이런 아주 차가운 비즈니스의 논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패션은 순수 예술이라기보다는요. 사실상 돈이 많이 들어가는 제조업에 훨씬 가깝습니다. 이 냉정한 현실부터 우리가 딱 받아들여야 해요. 아니, 왜 그럴까요? 간단해요. 패션 비즈니스는요, 돈이 무조건 먼저 들어가요. 원단 사야죠, 샘플 만들어야죠, 룩북 촬영도 해야죠. 이걸 선투입 구조라고 하는데, 이 때문에 아무리 기가 막힌 옷을 만들어도요, 돈이 없으면, 자금 운용에 실패하면 아예 시작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핵심은 뭐냐? 디자인보다 돈의 흐름을 먼저 완벽하게 파악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이 현실을 외면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브랜드를 정말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아주 치명적인 함정 5가지를 하나씩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함정, 바로 재고입니다. 여러분, 재고는 그냥 안 팔린 옷이 절대 아니에요.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이건 말 그대로 원단에 꽁꽁 갇혀버린 현금이라는 뜻입니다. 계속 굴러가야 할 돈이 멈춰버린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이 갇힌 돈을 어떻게든 꺼내려고 브랜드 가치를 스스로 깎아먹는 할인, 심지어 덤핑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현금 흐름 리스크인데요. 이게 진짜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분명히 옷은 잘 팔려요. 매출도 막 오르고 있어요. 그런데 당장 내 주머니에 돈이 없는 거예요. 왜? 이 업계 특유의 나중에 정산해 줄게 문화 때문에요. 그래서 흑자인데 망한다는 그 무서운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리오더 리스크입니다. 이건 정말 생각만 해도 뼈 아프죠? 우리가 만든 옷이 대박이 난 거예요. 반응이 폭발해서 순식간에 완판! 그런데 추가로 만들 돈이 없는 겁니다. 눈앞에 돈 벌 기회가 있는데도 그냥 놓쳐야 하는 상황. 성공에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오는 정말 안타까운 순간이죠. 네 번째 리스크는요, 브랜드의 정체성 자체를 흔들어 버립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돈이 급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브랜드만의 철학, 그 고유한 정체성을 지킬 여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당장 팔리는 거, 돈 되는 거에 매달리게 되죠. 결국 사람들이 선망하면서 찾아오게 만드는 브랜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든 팔아야만 하는 그런 절박한 브랜드로 그 위상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바로 시장 조사 실패입니다. 이게 뭐냐면 창업자의 그 느낌에만 의존해서 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시장이 진짜 원하는 것과 당연히 어긋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수요 예측 실패는요, 곧바로 산더미 같은 재고로 이어지고요. 이게 바로 앞에서 말한 그 모든 위험들을 한꺼번에 빵 터트리는 뇌관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재앙이죠. 자, 지금까지 정말 아찔한 문제점들을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제 해결책으로 넘어가 봐야겠죠? 이 모든 문제들의 가장 깊은 뿌리를 파고 들어가 보면요. 결국 규모의 경제라는 이 패션 산업의 절대적인 법칙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 법칙은 아주 간단합니다. 많이 만들수록 옷 한 벌 만드는 데 드는 돈, 즉 원가가 확 떨어져요. 반대로 조금만 만들면 원가가 엄청 비싸지고요. 바로 이것 때문에 소량 생산밖에 할 수 없는 신생 브랜드들은 시작부터 너무나 불리한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는 거죠. 그럼 이 불리한 구조, 대체 어떻게 뒤집을 수 있을까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자, 보세요. 모든 것의 시작은 초기 자본 확보예요. 이 돈으로 생산량을 확 늘려서 원가를 낮추죠. 그럼 당연히 이익률이 올라가겠죠? 그럼 그 늘어난 이익으로 다시 마케팅에 투자하는 겁니다. 브랜드 인지도가 올라가고 옷은 더 잘 팔리고 이 사이클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하는 순간 게임에서 이기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투자라는 단어를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투자는요, 그냥 급할 때 돈 빌리는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 브랜드가 성장하는 데 꼭 필요한 핵심 자원들을 아주 전략적으로 확보하는 훨씬 더 큰 그림의 행위인 거죠. 생각해보세요. 스마트한 투자는 절대 돈만 가져다 주지 않아요.
돈은 기본이고요. 우리가 맨 땅에 헤딩해서는 절대 뚫을 수 없는 그런 업계 네트워크, 또 안정적인 공급망,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야만 얻을 수 있는 운영 노하우,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 인재까지. 이 모든 게 패키지로 따라오는 겁니다. 이건 말 그대로 브랜드의 다음 레벨로 점프할 수 있는 생태계 전체를 얻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패션 브랜드를 하시겠다면 금융과 투자에 대한 이해는 알면 좋은 것이 절대 아니에요.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우리 브랜드를 지키고 키워나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생존 조건입니다. 필수 과목인 셈이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이 모든 걸 어떻게 하나로 엮어낼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그 뜨거운 예술적 감성과 차가운 비즈니스 논리, 이 둘 사이의 완벽한 균형점은 어딜지 거기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사실 창업자의 시작 동기가 뭐였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예술가로서 자아실현을 하고 싶었든 아니면 사업가로서 큰 성공을 꿈꿨든 그게 뭐든 간에 모든 브랜드의 생존은 결국 딱 하나로 증명됩니다. 바로 이윤, 즉 숫자로 말이죠. 결국 창업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뭘까요? 바로 이 두 세계를 연결하는 통역사가 되는 겁니다. 내 머릿속에 있는 그 창의적인 감성을 차가운 시장의 데이터로 읽어내고요. 그걸 다시 비즈니스의 공용어인 숫자로 능숙하게 번역해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모든 이야기의 핵심,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바로 이겁니다. 시작은 감성으로, 완성은 숫자로. 이 문장 하나는 오늘 꼭 가슴에 새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지속 가능한 브랜드가 가는 길은 이렇습니다. 첫째, 감성적이고 창의적인 정체성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둘째, 철저한 현금 흐름 관리와 투자 전략으로 브랜드를 단단하게 유지하고요. 마지막으로 규모와 자본의 논리를 완벽히 이해함으로써 비로소 성공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를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슴속의 그 뜨거운 열정과 반짝이는 비전은 지금 이 냉정한 시장에서 과연 어떤 숫자로 증명되고 있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야말로 여러분의 브랜드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가장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겁니다.